법정 중개 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덧붙여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침해라며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2025년 4월 10일 선고된 2023 헌마 995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최모 씨이고요. 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이제 검사가 2023년 5월 23일경에 청구인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3년 1월 16일경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모 씨 소유인 양주시 주택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를 함에 있어 법정 수수료가 71만 2,400원, 법정 보수 68만 5천 원이고 여기에 더해서 4% 부가가치세를 이제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만 3,500원, 법정 보수는 68만 5천 원으로 같은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10%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교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범죄의 피의사실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고요. 청구인은 2023년 8월 18일경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어서 아마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유예는 어쨌든 죄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만 재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니까 청구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기소유예를 일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내가 향후에 뭐 공직의 뜻이 있어서 뭐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분처럼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면 아마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런 내용이 통지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에 어떤 걸 할 때 이제 제한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청구인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과세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정하는 반면 간이 과세자에 대하여는 세금 기장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매입 세액 공제 대신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가 있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결제를 해 보시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10% 부가세가 이제 포함이 된 금액으로 우리가 최종 결제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새로 생긴 커피숍 이런 데를 갔을 때 영수증 받아보시면 요런 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제 간이 과세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변호사 업종은 처음에 개업을 하자마자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10% 부가세도 반드시 적용이 되는 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간이과세자는 그 당시에는 뭐 4천만 원대 정도가 기준이었다가 그 사이에 기준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는 연매출 8천만 원까지 이후 개정되어 기준이 올라갔고요. 현재는 1억 400만 원 정도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4,8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 구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법률에서 이제 제대로 요런 걸 세세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구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 17,65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개인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은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것일 뿐 초과 보수를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 간이 과세자 이제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 연매출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부분 지적을 하는 거죠. 범죄가 이제 성립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초과 보수를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결국에 피청구인인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 행위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2조 중개보수 등. 제4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보통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넘게는 받지 말라는 그걸 금지 행위로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뭐 요런 데에서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부령이라고 하면 이제 시행 규칙이 보통 이제 부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부 장관들이 이제 요런 걸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아니라 시행 규칙 자체에 이걸 정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 보수의 실비 한도 등에 대해서 제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중개사는 이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매도인, 매수인한테 둘 다한테 보수를 받는 것이고,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다고 해가지고 요 별표에서 또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 한도를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거래 금액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한 요율은 1천분의 5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택 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해서 주택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 1천분의 5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보겠습니다. 우선 인정되는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이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보기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이걸 처음에 가리는 작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요게 가려져야 이제 그걸 토대로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인정되는 사실 요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다 요걸 근거로 판단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증거를 제출함으로 인해 인정되는 사실을 이제 뒤집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그걸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9년 11월 24일 양주시에서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21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2022년 7월 23일 나모 씨 소유인 양주시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김모 씨로부터 중개보수 68만 5천 원, 실비 0원, 합계 75만 3,500원, 부가세 포함 괄호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3년 1월 16일경 김모 씨로부터 위 75만 3,5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김모 씨에게 공급 가액 68만 5천 원, 부가가치세 6만 8,500원이라고 기재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보수 상한 요율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를 적용한 보수 68만 5천 원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보수의 10%인 6만 8,500원, 합계 75만 3,500원이다. 네, 그러면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소 판단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장 제61조 제1항은 간이 과세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정하면서 달리 간이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관이 과세자가 새롭게 생긴 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간이 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도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간이 과세자인 청구인이 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것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법정 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도 뭐 10% 부가가치세율 적용해서 발급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과세자, 요 구간에 있는 간이 과세자에게 이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 문제는 법률에 반드시 정해야 되는 큰 대원칙이 있는데 이제 요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이제 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보고 10% 부가가치세율 적용해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고의로 초과해서 많이 이제 보수 상한을 초과해서 내가 보수를 지급받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이제 선고를 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게 있는데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요게 이제 넘고 8천만 원 미만이 이제 간이 과세자의 공인중개사는 매출의 4%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업종별로 그런 걸 이제 국세청에서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붙여놨네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여기 이제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에 이제 있는 부가가치율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5호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을 40%로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지금은 4%로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부가가치세 이렇게 잘 이제 납세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3년 5월 2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 103땡땡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네, 이제 이렇게 오늘 판결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